예,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리저그멘테이션의 어떤 변화,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달 전에 카다 미주 한인 치과의사협회에서 열린 애뉴얼 심포지움에서 제가 이틀 동안 5시간 강의 중에 사이누스를 빼고 요약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보시면은 환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치조골 상악동 정대술입니다.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한 벗어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해왔던 것과 좀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한 5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한글화 작업을 못 해서 조금 눈에 거슬릴 정도로 영어가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여서 좀 말씀드릴 것이 3가지 토픽입니다. 발치화를 어떻게 쉽게 극복해 볼까? 그리고 수직수평골 정대술을 기존의 방법하고 다르게 어떻게 쉽게 해볼 수 없을까? 그리고 오늘은 상악동 감염을 사실상 거의 100% 막을 수 있는 정대술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안 되어서 크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환자 중심주의의 환자 입장에서 본 임플란트 덴티스트는 뭘까요? 일단 간단해야 됩니다. 수술도 간단해야 되고요. 가능한 빨리 끝나야 됩니다. 환자를 위해서 좋고 의사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해서 외상이 적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수술 횟수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또 원하는 건 뭘까요? 일을 빨리 원합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방법을 이용하면 1년 반씩 걸릴 수도 있는 것을 3분의 1로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타이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치화는 저의 그 판초 테크닉이라는 2008년에 제가 처음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켓 프리저베이션, 앞에서도 우리 조 원장님도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소켓 프리저베이션, 소켓 그래프팅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이게 어떤 한 시스테믹 리뷰 저널을 보면은 발치화의 흡수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시스테믹 리뷰를 보면요, 실제 우리가 발치화의 본그랍을 했을 때, 즉 소켓 그래프팅을 했을 때 0.59mm 정도의 호리존탈 본 디섭션을 막을 수 있다. 0.59,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CT로 잰다면 이렇게 재면 숫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재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해요. 1mm도 아니고 2mm도 아니고 3mm도 아니고. 반면에 어쨌든 이게 임상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으로는 또 이제 수직 정대술에는 의미가 없다. 발치화의 본그랍을 했을 때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죠. 발치화 소켓 그래프팅이라서. 그런데 실제 또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켓 그래프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켓 그래프팅에 대해서 컴플리케이션과 코스트 이펙티브에 대해서 이것도 한 일종의 시스템이한 리뷰인데요. 많은 논문을 한번 분석을 이 사람이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치화에서 감염률이 생각보다 높죠? 꽤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의 프리머추어 로스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멤브레인 노출이 12%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멤브레인이 이렇게 노출되면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본이 굉장히 푸어하다는 거, 결국은 골루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딜레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로는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생각보다는 그래프를 했더라도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막 20.7에서 57%까지 로스를 보고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임플란트를 들어가 보면 그 본이 잘 안 되어서 초기 고정이 떨어지는 확률이 논문에 따라서 4에서 10%까지 보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켓 그래프팅을 하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되죠. 일단 소켓 그래프팅에 가장 감염되는 경우를 저는 기형가에서나 많이 봅니다. 첫 번째 그 감염의 원인은 이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트가 있을 때는 완벽하게 발치화를 청소하지 않고 한 개의 어떤 염증 조직이라도 남겨둔다면 감염될 수 있고,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5개월, 6개월에 들어갔을 때 골질이 매우 떨어지는 푸한 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병도 돈이 비싸죠. 자, 뭘 생각하십니까? 수직골 디펙트가 확실히 보이죠. 열어서 본그래프트 먼저 하고
6개월 후에 임플란트 심고 또 닫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1년 반 지나갈 수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 않을 때 덴처 환자들 언제 우리가 발치와의 본그라프트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힐링되고 덴처 하잖아요. 그 개념을 여기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임플란트를 넣었습니다. 바깥에 좀 꺼졌죠? 예, CT 그래프트를 해가 좀 심미적인 목적을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치아를 넣었습니다. 7년 후입니다. 자, 7년 후에 보십시오. 이 시리얼 PA를 보시면 본이 그냥 살아오릅니다. 이 발치아의 위대한 기능, 위대한 능력, 고울 재생 능력은 굳이 포린 머티리얼은 보바인 보이나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자, 17년 뒤에 했습니다. 라비알 쪽에 보십시오. 임플란트 라비알 쪽에 보시면 분명히 100% 오토지니어스 바이탈 본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치아에 굳이 그라프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는 임상에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호프리스한 치아를 뽑습니다. 과거의 방법 같으면 뭐 지금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본그랍하고 6개월 기다리고 뭐 외국 애들은 뭐 9개월도 기다리더라고요. 멤브레인 넣고 크로즈하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 넣고 3에서 6개월 기다리고 뭐 임플란트 한 개 하는데 1년 반을 걸리는 그런 수식들이 논문에 뭐 나옵니다. 이게 과연 환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는 건가? 아니면 의사가 자기 의사 중심주의에서 입각한 치료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환자 중심주의에서 바꾸어 보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피조를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 바칼월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켓을 뽑는 것입니다. 피조를 쓰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 매핑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CGF를 준비했습니다. 설치것에 드릴링을 하고 언더스토토미를 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25뉴턴 이상 가지려고 합니다. 25뉴턴 이상이 안 되면 이제 서멀지드 테크닉을 하겠죠. 보십시오. 임플란트의 갭이 주위의 갭이 6mm 이상이 됩니다. 우리 문헌상에 보면 소켓 갭이 갭 디스턴스가 2mm 이상이면 본그랍을 해야 되고 2mm 이하에서는 본그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사실 임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발치하고 6개월 지나면 다 본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치하고 발치하고 난 뒤 갭이 10mm, 15mm도 되기도 되는데 한 5, 6개월이면 본 차는데 갭 디스턴스 2mm가 임상가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해 봤습니다. 그냥 두고 앞에와 비슷하게 판초 테크닉을 했습니다. 판초 테크닉에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치하면서 진지바가 좀 찢어져서 간단하게 수술을 했고요. 4주 기다렸습니다. 자, 발치아가 힐링 잘 됐죠. CGF를 쓰면 발치아가 2주에서 4주 내에 연조직으로 커버됩니다. 이 하이프레늄은 좀 눈에 거슬리네요. 2달 만에 기능을 하는 템포라리 보철물을 줍니다. 초기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건 나는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 이걸 1년씩 끌어서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FGG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주의 고래 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슈트리스 FGG를 합니다. 제가 한 25년 이상 했던 테크닉인데요. 작년에 한번 논문을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FGG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1시간씩도 걸리죠. 폐료하시는 분들도 30분, 1시간씩 걸리고 하더라고요. 이 테크닉이 이게 손에 익으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왜? 수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이아노 아크릴 레이스로 요 위에 한번 쭉 한두 방울 뿌려주고 하면 굳어버립니다. 다 합니다. 5년 후에도 FGG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PA를 한번 볼까요? 저는 발치아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6mm 이상의 갭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5년 후에 보십시오. 1년 후에 보십시오. 본이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더 좋은 본 투 임플란트 콘택이 훨씬 높은 발치아 재생, 골 재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가나 요즘 워낙 저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개원가의 인컴을 위해서 소켓 그라프팅을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신다 이런 거는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바이올로지를 보고 환자를 본다면 발치아는 원래부터 잘 뼈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켓 그라프팅에도 한번 새로운 방법을 한번 생각을
새로운 것도 아니죠.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 한 20년, 25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발차에 본을 거의 넣지 않는, 즉 소켓의 큰 바칼월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수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본 그래프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FGG도 이 수출한 FGG는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짜증나죠. 석션 하다가 FGG 빠져나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임상은 쉬워야 됩니다. 그게 의사나 환자 중심주의의 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FGG를 이렇게 만약에 아주 넓은 부위에 한 번에 할 때 한 장에 하나에 FGG를 할 수 없죠. 석 장입니다. 석 장을 떼왔습니다. 그럼 이거 수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사이아노아크릴레이트 한번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손에 익으면 한 10분도 안 걸리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래 개원가에서 이래 구경 오신 분들이 서울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 한 젊은 선생님은 돌아가자마자 바로 이걸 계산해보니까 자기가 시간을 딱 재어봤는데 처음 해봤는데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자료를 줬냐면 이게 수가가 좋네. 저는 환자한테 이걸 사실은 돈을 안 받았는데 이제까지 간단해서 이게 보험 수가가 한 50만 원, 40만 원쯤 되는 굉장히 수가가 높은 수가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FGG만 한 20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철 다 해놓고 보험 수가로 다 됩니다. 최종 보철물 6개월 후에 FGG가 보험이 됩니다.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가 임플란트보다 수가가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FGG의 흡수가 적고 환자의 외상이 적다고 이미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판초 테크닉은 뭐냐? 제가 2008년에 CGF라는 것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처음 이제 도입하면서 개발했던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판초 테크닉이다, 판초 테크닉이다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CGF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디퓨즈가 필요한데 왜 메디퓨즈를 써야 하나? 문헌에 의하면요, 여러 우리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PRF를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값싼 원심 분리기는 제대로 된 PRF를 못 만든다고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재생 효과가 뛰어나고 성장 인자가 많이 농축되어 있는 PRF 멤브레인을 만드시려면 딱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PRF 머신, LPRF 머신하고 CGF입니다. 제가 LPRF 머신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PRP 이런 것도 사용했습니다. 이거 PRP가 좀 개념이 좀 다르긴 다르죠. CGF를 제일 더 일찍 사용하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LPRP 머신이 한국에 수입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들을 이용해서 이 기계들 저하고 아무런 금전적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양해서 제가 2010년에 또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로 스틱기본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제가 이거 갖고 사실 전 세계 강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나가는 호사를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임플란트 초고정이 안 좋다, 난 도저히 임플란트 심을 능력이 안 되고 힘들다, 이 경우에 너브가 가깝다 이러면은 우리가 본그랍만 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발치화가 바칼이 무너졌을 때는 본그랍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발치화가 바칼월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냥 CGF만 넣고 나와도 한 4개월 후에 되면 발치화는 100% 오토지니어스 바이탈본으로 리제너레이션 됩니다. 괜히 거기다가 흡수되지 않는 보바인본 넣으면요 10에서 20%밖에 신생골 안 생깁니다. 근데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사이누스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뭔가를 넣는 것보다 2배 이상 신생골이 생긴다고 이미 많은 문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린 머티리얼을 넣을 필요 없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제가 투수본을 넣으면서 멕시코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논문인데 오픈 멤브레인을 CGF로 했는데 CGF는 다른 PTF 멤브레인과 달리 연조직 힐링을 굉장히 촉진시킨다. 저절로 막 힐링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멤브레인을 할 때는 CGF를 쓰시라 아니면 LPRF를 쓰시라 합니다. 자, 케이스 하나 더 볼까요? 케이스는 아주 많습니다만은 일단 프로빙을 해서 바칼본 디펙트가 없다는 거 확인이 되면은 플랩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완벽하게 안에 내부를 청소하고 피조나 디그라네이션 버로 청소를 합니다. 자, 갭을 보십시오. 한 5mm, 6mm 이상, 임플란트 5mm짜리니까 저 잇몸 안에까지 갭이 있겠죠. 이 밑에까지 그러면 6, 7, 8mm 이상 갭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초기 고정은 언더 오스토토미를 하기 때문에 25, 30 이상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초 테크닉, 즉 CGF 멤브레인을
접어서 아니면 환장을 써도 되고 아니 폴딩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나 뭐 디지털 스캔 바디에 끼워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는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보십시오. 소켓이 완전히 힐링되었죠. 10일 후의 사진입니다. 자, 11주에 10주 되었을 때, 2달 반 되었을 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보초를 빨리 합니다. 임시 보초를 해서 진지발 컨트롤링을 합니다. 밥을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프로비전을 사용하고 최종 보철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시리얼 PA를 보시면은 본이 임플란트 따라서 플랫폼 위로 100% 자가골이 살아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CT 한번 찍어봤습니다. 약간의 박할본 흡수가 있지만 봉그라프 한다고 흡수가 안 오는 건 아니죠. 이건 거의 흡수가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봉그라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소켓 월에 디펙트가 호리존탈 디펙트가 있을 때라든가 번들번이 너무 약할 때는 소켓에서 그라프팅 하는 것보다 소켓 바깥에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환자분은 뉴욕에서 오신 분입니다. 5군데의 치과를 돌아다녔습니다. 본인이 원한 것은 밥을 바로 먹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쇼핑한 모든 치과에서 그 불가능하다. 뻔하죠? 뽑고 그라프팅하고 6개월에서 9개월 기다리고 임플란트 신고 3에서 6개월 기다리고 그럼 밥은 언제 먹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굴러굴러 저희 병원까지 왔었습니다. 자, 환자가 원하는 건 이미디어트 로딩입니다. 가능할까요? 자, 일단 뽑은 치아 가능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뽑은 치아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가치아로 외래에서 만들어서 스티키 투스본을 만들고요. 일단 캐나인은 잠깐 유지한 상태에서 구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캐나인이 VD 잡는 데 좋겠죠. 자, 우측은 그래도 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런 소프티슈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스본을 충분히 올리고 이렇게 판초 테크닉을 합니다. 반대편은 피저로 완벽하게 연조직을 제거합니다. 제일 공을 들이는 것이 인플라메이터리 티슈 제거하는데 가장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링구알본보다 약 2mm 정도 깊게 식립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거꾸로 보시면 뭐가 또 생각납니까? 페리 임플란타이트가 생각이 나시죠. 앞에서 페리 임플란트에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라비알 디펙트가 있을 때 설컴프렌셜 이외에도 페리오 디펙트가 어떤 디선스 디펙트처럼 이렇게 있을 때 GBR로 가능할까? 예, 판초 테크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팔로업 해보고 CT를 찍어보시면 굉장히 잘 됩니다. 단 스티키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스티키본 쓰고 판초 테크닉을 합니다. 여기는 저는 콜라겐 멤버를 거의 이런 경우는 안 쓰죠. 조작하기도 어렵고 CGF에 그냥 핀셋으로 구멍 하나 뚫고 그냥 모자 씌우듯이 씁니다. 이런 데는 봉그라프에도 저는 스티키본을 쓰게 되면 많은 경우에 콜라겐 멤버린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일날 인상을 떴는데 환자가 이틀인가 3일 뒤에 와서 일단 적시 보철을 했습니다. 적시 보철 넣는 날 이제 캐나인을 뽑는 거죠. 3일 후에 이틀 후에 상악 전칩을 위해서 내원하였습니다. 발치하고 청소하고 임플란트 넣고 언더오스토토미에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확인하고 투수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도 넣고 플랩을 벌린 곳은 또 제가 요 버티컬 디펙트도 좀 있고 해서 같이 좀 올려주었습니다. 굳이 여기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봉그라프를 환자의 치아 뼈를 만든 경우에는 굳이 버릴 필요는 없죠. 좀 바깥에 이런데 번들벌이 좁은 데는 바깥에 좀 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판초 테크닉을 합니다. 멤브레인 쓰지 않습니다. 노출되었죠? 예, CGF 노출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노출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저절로 잘 힐링됩니다. CGF는 한 구강 내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갑니다. 근데 일반 값싼 원심 분리기 랩에서 사용하는 거 사용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의 CGF는 나의 PRF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예. 피브린 인터커넥션 네트워크의 컨덴싱이 원심 분리기마다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리서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 보초를 했고요. 8일 후에 보십시오. CGF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콜라겐 멤버처럼. 4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습니다. 2년 후에 보십시오. 본이 임플란트 플랫폼 상부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비행기 값이 비쌌는지 안 오시네요. 자, 이렇게 심한 디펙트에도 스티키본과 판초 테크닉을 위하면 환자가 원하는 이미디에이트 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손초 테크닉은 일단 발치와에 염증이 심할 때도 임플란트 염증만 제거 잘하면 소켓 봉그라프를
본그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소켓 인펙션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고요. CGF를 사용함으로써 성장 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힐링이 빠르고 원 서저리로 다 끝납니다. 보철 빨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베니핏이 많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발치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 초고정을 잡기 어려울 때도 있죠. 어떤 경우에 간혹가다 그럴 때는 아니면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지 않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PTFE 멤버린 이런 것도 어디서 뭐 유럽 가서 배워서 이래 썼습니다. 이런 거 써보면 PTF 멤버린은 절대 연조직의 힐링을 촉진하지 않죠. 항상 시간이 지나면 벌어집니다. 미끄럼 타듯이 연조직이 벌어지죠.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때때로 인펙션 되기도 하고 가장자리 통해서 나중에 생긴 뼈들이 사실상 살리바에 노출되니까 좀 골질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다 이렇죠. 이렇게 쭉쭉쭉 벌어져서 뭐 4주 되면 가장자리가 노출되면 제거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이렇게 또 이런 거 해봤습니다. 이런 뭐 배운 게 있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 골질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PTF 멤버를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비싸고요. 쉬운 방법 많은데요. 굳이 어렵게 시간 걸리게 짧은 수술이 좋습니다. 환자한테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발치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넣는데 초기 고정이 25가 안 나와요. 한 10 정도 나와요. 10도 안 나와요. 그냥 세게 입김으로 불면 빠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CGF만 접어서 올려놓습니다. 자, 좀 너무 안 움직여서 초기 고정이 너무 안 좋아서 6개월 기다리는데 보통 한 3개월, 4개월 기다립니다. 2달 정도 기다립니다. 보시면 본을 보십시오. 최종 보정 2달 후에 본 보십시오. 자, 8년 후에 보십시오. 여기와 여기를 보십시오. 본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넣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임플란트 플랫폼을 타고 올라갑니다. 본 그래프팅은 발초에서 본 그래프팅은 전 하나의 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8년 후에 CT를 우연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상악을 하면서 하악을 봤는데 보십시오. 본 그래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죠. 어차피 본 그래프 해도 이거 이상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어떤 논문에서 0.5 로스가 적다. 0.5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초 테크닉은 환자에 대한 어떤 베니핏이 굉장히 많다. 간단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임플란트의 어떤 조기 보출을 위한 어떤 혁신 이노베이션에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의 의미에서 새로운 자꾸 표면 처리가 나오죠. 우리는 과거에는 뭐 UV도 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 1, 2분 만에 임플란트 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카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즘은 저는 뭐 플라즈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임플란트 표면의 어떤 산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스트라우먼 같은 데는 뭐 셀라인에 보관한다든가 UV로 해서 이런 이 산화 과정에 발생된 탄소를 제거한다든가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넌 덜말 백큐ම්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카리가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얘기입니다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3, 4주 후에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옛날 브레마크 임플란트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지적돼 왔던 것입니다. 자, 마카리가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떨어지더라. 스테빌리티 딥이 있더라. 그런데 이 양반이 넌썰말 플라즈마를 사용하니까 3주, 4주 사이에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딥은 생기지 않고도록 임플란트의 본투 임플란트 콘택트 서피스가 증가하더라. 표면을 좀 개선함으로써 골류착을 증가시키고 조기 보출이 가능하고 조기 실패를 억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 우리 계시는 우리 김 교수께서도 한번 전에 아이쇼의 코리아 심포지엄스 이런 거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광선검 나오죠. 광선검 스타워저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웨더빌리티에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한 10초 정도 이라디데이션 합니다. 시간이 간단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진짜 효과가 있나 싶어서 논문을 준비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요. 실험은 다 끝났습니다. 임상에서 73개의 임플란트를 발치와나 혹은 골 이식을 했거나 개의치 않고 랜덤하게 식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GBR 했겠죠. 일부러 플라즈마 처리했는 것과 처리 안 했는 걸 한 번씩 동일한 환자에 대해봤을 때 데빌리티 차이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딥이 없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ISQ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발치를 하고 혹은 어떤 임플란트 식립하고 난 후에 상하악 동의입니다. 근데 상하악의 발치하면 조금 더 있는데 보통 일반 리치에서는 동일하게 갑니다. 식립하고 ISQ제입니다. 일주일 후에 ISQ제입니다. 2주 후에 ISQ제입니다. 3주 후에 ISQ제에서 수치가 변화가 없거나 올라가면 인상을 뜨고 4주 후에 보철을 재봅니다. 그리고 한 달 보철 사용하고 파이널 보철물 들어가면서 ISQ를 한 번 더 재봅니다. ISQ가 계속 발치화해서 보십시오. 스테빌리티 팁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치에 보온 안 넣습니다. 자, 4주 후에 보철 교합되는 프로비저널 넣고요. 총 8주 후에 이렇게 넣죠. 보십시오. 이때만 돼도 벌써 임플란트 위로 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것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표는 과거에 석 달 뒤에 줄 보철을 한 달 뒤에 주겠다 이거죠. 2달을 당겨서 환자한테 빨리 밥을 먹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표면의 바이오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고 웨터빌리티를 증가시켜서 초기 고정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메카니컬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많은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이거 스캔하시면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제가 케이스를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2-3 케이스는 여기서 못 보신 케이스들 계속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캔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산타와 본빌드를 이용한 쉬운 수직 정대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우리가 아주 클래식한 리치 디펙트를 보여줘요. 저는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펙트나 여러 어떤 발치와의 골결손 이런 양상을 아주 세분하게 나눠서 분류하는 법들이 논문에서 나오는데 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임플란트 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왔다는 이유가 머리도 이제 나빠져서 외우지도 못하게 해서 아직도 저는 80년대에 이런 발치와 디펙트 그냥 사용합니다. 클래스 1 호리존탈, 클래스 2 버티컬, 클래스 3 컴바인드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컴바인드 된 거 3D 리치 어그멘테이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3D 디펙트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구강의과 의사로서 블락본을 레무스, 일약본까지 환자 생각 안 하고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막 수술하고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환자가 친에 넘니스가 있든 말든 그건 내 문제 아니야. 일단 케이스만 봤습니다. 참 지나서 보면 환자한테 정말 죄송하죠. 왜? 제가 환자라면 제가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 디펙트 심하네 침본하지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모르니까 받는 거지 우리 의사들은 그렇게 받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까 그 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올드 패션드한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블락본은요 수직경대술 했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보온이 100% 흡수되기도 하고 임플란트 로딩 들어가고부터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문헌에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레임 인트라오랄본은 6개월 내에 약 18%, 일리약본은 6개월 내에 50% 흡수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 흡수되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있는 케이스도 레무스, 피저로 채취해서 수직으로 한 3mm 올려봤습니다. 보철하고 보철은 제가 하는 거 보철 로컬에서 했습니다. 환자가 우연히 5년 만에 왔는데 블락본은 100%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합니다. 청소하고 이쪽으로 저한테 오시면 우리 위생사들이 전문 청소를 좀 6개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서 17년까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블락본을 어떠한 큰 디펙트에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치 어그멘테이션에 제 입에 쓸 수 있는 것만 환자한테 사용합니다. 한때는 메시를 사용해서 10mm, 15mm 올리기도 하고 고텍스 100만 원짜리 저런 거 사용해서 수술 굉장히 어렵죠. 저런 거 하면 한 2시간씩도 걸립니다. 고텍스 100만 원 주고 살 바에는 그 돈으로 고텍스 옷을 입고 우리가 등산을 다니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고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버티컬 리치 어그멘테이션에 제가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샌드위치 어그멘테이션 with interpositional bone grafting 수술 간단하고 10mm까지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스트랙션보다 오른쪽에 있는 디스트랙션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훨씬 리스크 팩터가
적습니다. 단 이 테크닉은 저도 여러 논문을 여기 관련되어 여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테크닉의 단점은 뭘까요?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즉 버티칼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컴바인드 디펙트 3에서 좀 사용하기엔 좀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임플란트 넣을 때 다시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임플란트를 동시에 넣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좋은 테크닉인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일을 가지지? 선생, 나는 언제 일을 줘요? 이런 얘기도 환자한테 많이 듣습니다. 또 수술해요? 뭐 옛날에 이런 방법 쓰면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래서 이런 지금도 뭐 물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 올드 스쿨 테크닉은 솔직히 단점이 많습니다. 이덴슐러스 힐링 피리어드 너무 길어요. 수술 횟수도 올라가요. 환자 협조도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 테크닉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은 수술을 세미나장에 와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인력본을 안 하는데 세미나장에 와서 인력반 그라프트 강의를 들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편한 방법이 GBR인데 GBR 방법의 문제는 뭘까? 심하면 37%까지 릴랩스가 온다는 거예요. 일반 GBR 특히 수직정대술에서 많은 문헌에서 이제 그것도 줄여보려고 이 본 콜랩스를 막아보려고 스크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사용하죠.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제가 부족하죠. 이건 물론 메시에 썼기 때문에 근데 스크루만 사용한다면 6개, 8개 뭐 외국 저널에 보면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크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프티슈 매트릭스가 힐링되는 동안에 수축되면서 본그랍에 압력을 주면 본그랍이 밀려 내려가죠. 그걸 막기 위해서 텐트 폴 치듯이 폴트를 치면 텐트가 무너지지 않듯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도 많은 또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텐트 폴을 이용해서 소프티슈 매트릭스를 텐팅함으로써 우리는 골재생 후에 흡수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임플란트 2개 심는데 이런 디펙트에 6개 스크루를 박는다면 이것도 수술 시간 낭비죠. 이런 게 이제 문헌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죠. 저 다시 제거하려면 또 플랩 다 제껴야 되죠. 플랩 크게 열고 닫고 또 크게 열고 이런 것들은 환자한테 장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혁신의 시대. 헨리 포드가 처음 차를 만들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풀 서비스 드라이빙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 택시 기사가 없죠. 그냥 콜 부르면 택시가 그냥 알아서 옵니다. 타고 가면 운전자 없이 갑니다. LA도 좀 그런 차가 좀 있죠. 지금 뭐 이런 혁신의 시대에 사는데 우리 리치 어그멘테이션은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헨리 포드도 이런 얘기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거야. 복잡하게 하지 마라. 이걸 의학에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를 이렇게 째고 수술했지만 지금은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하자. 물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이 외국 유학 가서 임플란트 배워오면 보초과의 높은 교수님들이 den처나 잘해.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그만큼 혁신이란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율주행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영화에서나 봤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GS에서도 교수님들 얘기해 보면요. 배 노상 째는 사람은 복강경 수술대로 온 젊은 교수들한테 야, 그게 보여? 확 째야지 보이지. 지금 누가 그래 수술합니까? 이제는 혁신이 많이 인정되는 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치 어그멘테이션이나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 할 때도 환자 중심주의 혁신적인 수술을 하자. 간단하게 빨리 보초를 주자. 이런 거 보자. 자, 한번 보십시오. 한 10mm 이상의 버티컬 디펙트가 있습니다. 부코 팔레트를 뚫렸습니다. 어려운 수술 생각할 수 있죠. 메시, 블락본, 일약, 침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환자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러면 임플란트를 빨리 심자. 어차피 심을 거. 임플란트를 텐팅 폴 스크루가 본을 잡아준다면 임플란트 심기 쉽잖아요. 노상 심는 사람은 임플란트 심자 그냥. 그리고 본을 올리자. 그리고 멤브레인을 써도 되고 일단 CGF 없었으니까 CGF 써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멤브레인을 슈처로 특수하게 고정을 하고 멤브레인 텍스를 4개씩 박아서 고정을 하고 하면 그거 다 수술 시간 낭비죠. 웨이스트 오브 타임입니다. 그냥 덮어놓으면 됩니다. 왜? 단 본이 스티키 본이나 스티키 컨디션드 본을 써야 됩니다. 수치했습니다. 15년 후에 보십시오. 약간의 마지널 본 리섭션은 좀 왔지만 괜찮죠? 뒤에 있던 치아들이 그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그라프리 사이누스 어그먼테이션이었습니다. 제가 공조자로 참석했던 책자가 2022년에 나왔던 텍스트북인데요. 제가 여기서 골격선 부위에서 제 결론은 임플란트 동체 식립은 치료 기간을 크게 줄이고 수술 횟수를 줄여들여 환자에게 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팅 폴 스크루를 심을 여력이 되시면 그냥 똑같은 건데 조금 직경이 큰 스크루 임플란트를 심으면 됩니다. 유사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하악구치부에. 자, 디펙트가 크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텐팅 폴 스크루 대신에 메시 쓰고 뭔가 고리식만 먼저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심었습니다. 오케이. 스티키 컨디션도 본을 만들고 멤브레인만 그냥 덮어줍니다. 끼워줍니다. 슈츠했습니다. 자, 7개월 후에 열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뭐 자신이 없어가 천천히 열었죠. 초창기 케이스라서 지금 같으면 한 4개월, 5개월 만에 엽니다. 자, 템포라리 보초를 해줬습니다. 부착 치연 없죠? 예, 바로 뭐 합니까? 슈트리스 FGG를 합니다. 투 피스, 두 조각에 하나를 FGG를 채취했는데 제가 페로 서전이 아니라서 좀 디테일하지 않죠. 좀 사이즈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뜯었습니다. 이 작은 거 슈츠로 고정 안 되죠. 사이아노 아크릴 쫙 뿌려줍니다. 자, 13년 후에 보십시오. FGG 잘 유지되고 있죠. 자, 13년 후에 피해를 보시면 리마델링 마지널 본 리섭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임팩트 페리오돈타이트를 일으키고 그런 건 전혀 없이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 리마델링 마지널 본 리섭션 이걸 또 이제 없애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마델링 마지널 본 리섭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다, 무조건 나타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좀 더 올리면 미래에 2, 3mm 흡수될 걸 미리 좀 더 올려놓으면 어떨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버티컬 디펙트가 심하죠. 아주 심미적인 위치고요. 그래서 염증을 피조로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티슈 클로즈를 위해서 VIP 플랩을 조금 가져왔고요. 이미디에이트 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연조직 디펙트를 이걸 커버했습니다. 임플란트를 넣고요. 임플란트를 프록시말보다 한 1 내지 2mm 깊게 심고요. 2mm 힐링 어버트먼트 올렸습니다. 본을 임플란트 위로 더 올리기 위해서 텐팅 폴 스크루 플러스 텐팅 폴 어버트먼트를 했습니다.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 안 씁니다. 우리 콜라겐 멤브레인 안 쓰면 난리 나는 줄 알죠? 콜라겐 멤브레인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콜라겐 멤브레인이 뭐 연조직 침투를 좀 막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스티키본을 쓰게 되면 호리존탈 디펙트나 마이너한 버티컬 디펙트에서는 CGF 혹은 LPRF 멤브레인만으로 다 커버되기 때문에 시술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ETFE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타이타늄 메쉬를 쓰게 되면 이 멤브레인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인시전 라인에서 최소한 5mm 이상 떨어져라 이런 걸 룰을 지키다 보면 플랩이 또 와이드해져요. 그래서 플랩을 좁게 해서 이런 버티컬 어그먼테이션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 자, 3개월 후의 사진입니다. 3개월 후에 본은 완전히 재생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살짝 조금 절개를 넣고, 만약 이걸 메쉬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한 6개월 기다렸다가 플랩 확 열어서, 고텍스 쓰면 플랩 확 열어서 해야 되죠.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건 아주 짧은 스텝 인시전 하나 만들고 힐링 어버트먼트 빼내고 바로 옆에서 쪼물락쪼물락해서 임시 보철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10년 후에 보십시오. 진지발 라인이 많이 개선되었죠. 간단한 수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년 후에 CT를 보시면 라비알 이식됐던 라비알 본에 콜티케이션이 쫙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피해를 보시면 플랫폼 위로 본이 잘 유지되어 있죠. 플랫폼 위로 본이 잘 유지돼야 이 엠브라시오 스페이스의 사이즈도 적어질 겁니다. 그죠? 자, 이 케이스는 하악구치부의 레지달 본이 6번 자리는 거의 뭐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누스 올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압으로 올렸습니다. 이 HPI에서는 2008년에 도입됐는데 세계 최초 수압으로 사이누스 올리는 테크닉입니다. 이게 수년 후에 이제 뭐 오스템이나 이런 데서 카스 테크닉 혹은 다른 데서 뭐 주사기를 이용한 테크닉이 한 3, 4년 뒤에 4년 뒤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수압으로 과연 상악동 막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만드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한 10초 정도 뿌리면 보통 20mm 정도는 레트럴 테크닉보다 더 잘 올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올리고 임플란트를 넣고 버티컬 디펙트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3mm 힐링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환자의 뽑은 치아를 갖고, 이 치아뼈는 오스티오 인젝티브 하죠. 스티키본을 만들고 멤브레인 올리고 덮어주고 했습니다. 저의 절개선을 보십시오. 여기죠? 저는 이게 멀리 안 갑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그리고 환자한테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멤브레인이 좀 요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스티키본이기 때문에 접어서 요렇게 가도 됩니다. 요렇게 가도. 뭐 문헌에는 뭐 고리식재보다 5mm 이상 멤브레인이 덮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문헌형이고 임상가일 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6개월 후에 보십시오. 6개월 기다렸습니다. 사실 6개월 기다리지 않고 한 5개월이면 되는데 임플란트 보십시오. 본 보십시오.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15분 남았습니다, 저장님. 예, 15분 남았어요. 제가 15분에 시작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8년 후에 보십시오. 임플란트 플랫폼 위에까지 뭐 유지되고 있죠. 아, 리마델링 마지널 본이 많이 억제되는구나 라는 걸 보십시오. 미리 올리자 이겁니다. 사이너스 뼈 안 넣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는 사이너스 뼈 넣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개, 오른쪽 두 개는 리얼타임 비디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레지듀얼 본이 1mm인가 2mm 됩니다. 오른쪽은 보시면 중간에도 보십시오. 뚫고 10초 이내에 한 20mm가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는 오른쪽은 한 3초도 안 걸리죠. 예. 레터럴 월을 통해서 사이너스 무코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뼈를 넣지 않고 저는 CGF만 넣고 나옵니다. 자, 이건 저희 동네에 개원가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데요. 본인들이 핸드폰을 찍어서 저한테 제공해 준 겁니다. 이게 한 10초 뿌리면요, 눈으로 상악동 막이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레지덜 본이 3mm 이하에서는 다 GP 선생님들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크리스탈보다 가장 심플 간단하게 사이너스 막을 올립니다. 한 직경 한 5에서 10mm 되는 시스터도 수압으로 올라갑니다. 본그랍 프리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을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마다 많은 저항을 느꼈습니다. 이게 조금씩 잘 되는 게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따라 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때 반대했던 분 중에 일부는 뭐 사이너스 월이 좁을 때만 되고 넓으면 안 된다는 또 이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레지달 본이 5mm 이상이면 된다는데, 아니 그럼 레지달 본이 5mm 이상일 때 사이너스에 뼈를 안 넣어도 되면 왜 1, 2mm는 왜 안 되죠? 발치와 작은 것도 뼈가 다 차는 거고, 발치와 큰 것도 가만히 두면 뼈가 다 차는 거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고 싶은 거죠, 혁신을. 그래서 ROBW를 만들고 다시 붙입니다. CGF만 넣었습니다. 2009년, 16년 후에 보십시오. 예. 임플란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100% 내 뼈, 바이탈본만 있습니다. 비흡수성 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헌, 동물 실험과 휴먼 데이터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근거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습니다. 치아 뽑거나 큰 커뮤니케이션이, 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너스를 밑으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천공이 되었죠. 그러면은 사이너스가 천공되면 콜라겐 멤브레인 쓰시면 별로 결과 안 좋습니다. 이미 로마넨다 대학에서도 사이너스 천공이 클 때 콜라겐 멤브레인 사용하는데 30% 임플란트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왜? 사이너스 무코자는요, 페리오스톰과 거의 유사한 오스티오제닉한 커패시티가 있습니다. 이미 그건 여러 문헌에 발표가 되어 있어요. 사이너스 무코자를 양악수술하고 빼내고 난 후에 컬처해보니까 그 주위에 뼈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레스트 멤브레인을 상악동 막 천공에 올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골 재생 효과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 2주만 흡수되는 젤라틴 스펀지만 사용합니다. 왜? 사이너스 무코자는 오랄 무코자처럼 아주 풍부한 혈행을 갖고 있어요. 많이 찢어졌죠? 2주 후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힐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걸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한 장 집어넣고요. ROBW를 넣습니다. 자, 이 ROBW는 상악동 내에 굉장히 뼈를 빨리 만들어줍니다. Replaceable Osteoinductive Bony Window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넣으면 좋습니다. 아까 임플란트 제거에 대해서도 아까 조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예, 임플란트 갔으면 갈지 마십시오. 볼을 사이너스로. 피조로 윈도우를 만들고 임플란트 석션을 빼내고 이 ROBW를 갖다 붙이면요, 2주 후에 다시 들어가면 사이너스 무코자 힐링됐고 보니 윈도우도 붙어 있습니다. 다시 사이너스 서저리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동시에 저는 보통은 빼고 그날 동시에 사이너스까지 해서 로컬에 보냅니다만은, 만약에 동시에 하기가 부담스럽다면은 반드시 ROBW 사용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오랄 무코자의 페리오스틴과 사이너스 무코자가 붙어서 이 플레이봉을 올리다가 또 쫙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ROBW 쓰시면 훨씬 더 혁신적으로, 제가 이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티커본을 만들었고요. 임플란트 초기 과정이 없겠죠. 나무 화분에 나무 심듯이 하나 심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티커본 좀 추가로 더했습니다. 산타까지 올렸고요. 4년 기능 후에 CT 보십시오. 사실 사이누스에 완전 제로죠. 후 불면 움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본이 보십시오. 산타 덕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는 뭘까? 사이누스에 좀 밀려 들어갔죠. 전 사이누스에 사실 본 넣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이누스 그래프트 하면 이렇게 본이 많이 생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기능합니까? 아니죠. 쇼죠, 쇼. 어차피 기능은 임플란트 주위에 고주위에 뼈 기능하는 거지. 임플란트 에이펙스 위에 있는 뼈들은 임플란트 기능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피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2002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피조를 도입해서 많은 피조 아카데미도 만들고 이 세계 최초 피조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보다 1년 뒤에 이태리에서 피조 아카데미가 또 생깁니다만 이태리 피조 아카데미는 지금 죽어버렸고요. 저희는 아직도 매년 유럽, 미국, 동남아 등지에서 애니얼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리에서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추울 때 발리에서 했고 올 겨울에 추울 때 세부에서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오셔서 보시면 임플란트의 이노베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묵혔던 개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텐팅 폴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다가 이게 좀 벌키한데 좀 상품화 좀 해볼까? 뭐 로얄티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또 사심이 생겨서 이렇게 쉘로 한 넥을 가져서 가진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외국 좋죠. 산타. 프로 얘기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Sons Augmentation New Tenting Abutment 뭐 이래서 그런데 이것도 영어인가 싶어서 외국의 친구들한테 야 이거 콩글리시야 영어야 물어보고 나름대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드디어 이제 이런 걸 하나 했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막 국내 모든 회사에서 한 5-6군데서 카피 나오더라고요. 카피 나와도 선생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만족해합니다. 직경 5, 6이 있고요. 높이는 1에서 3mm까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뭐 발표했는데 산타를 쓰니까 텐팅 폴 어버트먼트 쓰니까 골 리마델링 마지널 본 리소프션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링갈본에서 산타 1은 칼라 높이 1이죠. 그래서 링갈본 기준으로 1mm 깊게 임플란트 심고 산타 1을 넣습니다. 내가 실수로 2mm 깊게 심었다? 그러면 이 산타 2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본 넣고 수출하시면 되죠. 자, 이런 케이스 한번 볼까요? 굉장히 수직 디펙트가 수평 디펙트가 큽니다. 약간 수직도 있죠. 임플란트 동시에 심었습니다. 초기 과정 잘 나옵니다. 언더오스토토미 하면은 구개척을 자꾸 삭제하면서 들어갑니다. 임플란트 한 5분 90%는 노출되어 있지만 에이페칼 2-3mm만 인게이지도 초기 과정 50 이상 나옵니다. 산타 1 넣습니다. 산타 2가 조금 더 나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더 스티키본을 넣고요. 멤브레인 쓰지 않습니다. CGF 넣고요. 자, 11주 만에 열어봤습니다. 임플란트 초기 과정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3개월,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작게 엽니다. 아주 작게. 몇이 있었으면 많이 열어야 되죠. 지금 사실 이건 제가 진짜 뼈가 산타 밑에 있을까 보기 위해서 좀 많이 열었지. 보통은 그냥 여기 스텝인 진짜 작게 엽니다. 그 헥사 드라이브 들어갈 정도만 적시보철 넣었습니다. 자, 1년 6개월 후에 보십시오. 야,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보십시오. 본이 그대로 있죠. 리마델링 마지노 본은 더 이상 없습니다. 4년 후에 사진 보십시오. 저렇게 쉽게 이식한 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케이스인데 시간 관계상 빨리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디펙트 크죠? 보십시오. 수술 후에 이렇죠? 뭐 블락본 못지않는 한 6-7mm 이상의 어그멘테이션이 얻어졌습니다. 2년 후에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타 2는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3디멘셔널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임플란트를 앞에 프록시말 본보다 2mm 깊게 식립하고 산타를 넣습니다. 또 이거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전원인데 여기서 제가 한번 뭐 케이스 시리즈 리포트 이런 식으로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사이누스의 레지듀얼 본은 0.5도 안 되고요. 큰 시스트 있죠. 이런 경우 이제 레테랄로 들어가서 시스트 제거하면서 동시에 넣습니다. 시스트 제거하고 난 뒤에 저는 멤브레인 넣지 않습니다. 그냥 CGF 넣습니다. 그 임플란트 식립하고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하는 건데요.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몇 년째. 이것도 제가 공저자로 참여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텍스트북인데요. 여기서 제가 2챕터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Simplified Vertical Augmentation입니다. 자, 이런 거 한 케이스 몇 케이스 볼까요? 1mm 레지듀얼 본입니다. 자, 조금 빨리 들어갔네요. 3주 만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까 플랩 찢어졌죠. 오케이, 그럼 할 수 없고. 자, 팔레이탈 디펙트가 심하죠?
HPIS로 올립니다. 한 10초 뿌리면 쫙 올라가죠. 그리고 VIP 플랩으로 소프트 티슈 디펙트를 커버하고 CGF만 넣고 사이너스 뼈 넣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넣고 초기 고정 25 이상 나왔네요. 이때 초기 고정을 재는 이유는 저는 ISQ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SQ는 코리칼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이니셜 스테빌리티 25N CM이 나왔지만 ISQ 되면요 60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25면 내가 조금 보초를 빨리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산타2를 넣고요. 구개척 디펙트에 본을 넣고 스티키 본을 넣고요. VIP CT 플랩 넣고 CGF 멤브레인만 하나 커버하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한 7, 8mm 정도 올라갔나요? 5개월 후에 보십시오. 사이너스에 100% 내뼈 생겼죠? 이것도 아주 디펙트 커버 잘 됐습니다. 5개월 후 여니까 이식제 주위에 산타 주위에 본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년 후에 보시면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죠. 이런 디펙트 아주 심하죠. 이 환자도 좀 불온자가 조금 의심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로컬에서 GBR하고 했는데 인펙션이 여러 번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피조로 청소를 하고 CGF를 덮고 힐링이 잘 됐는데 8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하러 왔다가 좀 더 이거 불온자 환자 아닌가 싶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또 본블리딩이 잘 돼요. 그래서 자각을 조금 채취하고 임플란트를 8mm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산타2를 올립니다. 초기 고정 좋죠. 2, 3mm만 인게이지먼트 언더오스토톰에서 되면 초기 고정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을 조금 디콜티케이션 하면 얻은 거 넣고 보바인 스티키 폴사인본을 쓰든 보바인본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놈이죠. 한마디로 걔들은 스페이스 메이커이기 때문에 뭘 써도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그게 아무런 임상과학의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막 그런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최근에 유튜브에 그런 말 있대. 포커스는 에센스 실체에 걔들이 역할에 신경 쓰이지 입대가 좋다 저거가 좋다 자각을 투수분 빼놓고는 저는 그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멤브레인 그냥 넣죠. 구겨줘도 괜찮습니다. 저의 인시전을 보십시오. 저는 멀리 안 갑니다. 근처에서 놉니다. 그리고 CGF를 덮어주면 더 좋죠. 연조적 힐링이 잘 되니까 멤브레인 넣어보시고 크면 그거 다시 빼내서 트리밍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접으시면 돼요. 그거 이쁘게 올려가 어디에 쓰시려고 임상가족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에는. 자, 올렸습니다. 4개월 기다렸습니다.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에피칼 인게이지먼트 한 2, 3mm 되죠. 근데 4개월 만에 초기 고정이 좋았단 말이에요. 잘 됐죠. 산타마 정도 보일 정도로 내고 FGG 같이 해줬습니다. 3년 후에 보십시오.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본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런 디펙트를 3개월 만에 보초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선생님도 하실 수 있죠. 임플란트 좀 하신 분들은. 소세지 테크닉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반의 소세지 테크닉. 유럽에서 유명하죠. 논문 한번 보십시오. 최종 보철물까지 거의 1년 반 걸립니다. 수술 여러 번 합니다. 저는 그걸 논문을 보면서 이거 내가 환자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을 여러 번을 해가면서 결국 최종 보철물이 1년 반이 걸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블락본도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어쨌든 텐팅폴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길어도 5개월, 보통 3에서 5개월 사이에 버티컬 디펙트가 커도 보초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7분 남았습니다. 제가 머티리얼 많고 시간이 촉박해서 말이 굉장히 경상도 악센트로 좀 빠르죠. 혹시 외래어로 들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난 도저히 못 신겠다.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퍼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불만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산타 넣고 옆 중간 임플란트 안 넣으니까 헤드가 좀 작은 텐팅폴 어버트먼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얘는 왜 살렸습니다. 얘는 적시 보철하려고. 그래도 젊은 30대, 40대 초반인가 아주머니인데 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직 정대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 접죠. 저는 한번 넣는 거 잘 안 뺍니다. 트리밍하다가 또 뼈가루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접어버리면 됩니다. 태킹도 안 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 미니스크루 한 개는 이 소프티슈 매트릭스의 압력에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죠?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합니다. 빼내면서 본만, 스티키 본만 넣고 CGF만 넣고 해서 최종 보철물을 냈으니까 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넓으면 아예 처음부터 헤드 카바가 넓으면 드라이브가 헤드가 크면 공도에서 잘 맞겠죠.
본도 좀 더 잘 지지해주지 않을까? 여러 개 심는 것보다 앞에 카이스 같으면 한 4개 정도는 심었으면 결과가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미니 스크롤 쓴다면은. 그래서 이런 디펙트도 자, 긴 걸 넣어봤습니다. 엄청 좋아졌죠. 6분 남았습니다. 6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1시간 받았는데 6분 남았습니다. 학장님. 예. 15분에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걸 넣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3개 다 심으면 산타를 써도 되는데 경제적 문제로 중간에 가장 심한 부위에 임플란트 못 심을 때는 이런 경우 보십시오. 예. 빨리 넘어갈게요. 자, 폰틱 부위에 1개씩 넣습니다. 자각을 넣고, 자각은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동종 걸보다는 보바인본이 낫습니다. 자, 5개월 뒤에 보철합니다. 자, 5개월 뒤에 힐링된 거 보십시오. 와우. 6개월 로딩. 예, 최종 보철물 좋죠? 자, 한번 볼까요? 레지듀얼 본 사이누스 무코자 보입니다. HPI에서 올리고요. 자, 임플란트 넣고 10mm 디펙트가 있죠? 예, 본빌더 넣고 이식하고 주체했습니다. 사이누스 한 10mm 이상 올라갔죠? 5개월 기다렸습니다. 예, 임플란트 주위에 본 잘 형성되어 있죠? 에피칼리 리포지션 플랩을 사용해서 2차 수술했고요. 프라이머리 슈추리스 FGG 한 번 더 하고 3년 후에 보십시오.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뼈가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테크닉 쓴 거 없습니다. 뼈 식재가 무너지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환자 중심주의 미니멀리 인벤시브 진료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본그래프 프리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은 특히 3D 리치 어그멘테이션 할 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사이누스 인펙션 되면 리치 어그멘테이션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이누스 뼈를 넣지 마십시오. 텐팅 폴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는 고리식절 연조직 압력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렛츠 키스, 우리 키스합시다. 리치 어그멘테이션하고 사이누스 어그멘테이션 할 때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